여러분, 저는 노인의학과에서 40년 동안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장은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노년기 부부관계가 우리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불편해 하시거나 부끄러워 하시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단순히 부부관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좋아지고 수명이 늘어나고 행복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 이후의 부부관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나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제 그런 나이는 지났지.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거야. 하지만 제가 40년간 수만 명의 노인분들을 진료하고 연구한 결과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병원에 72세 도혜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갑자기 피로감, 우울증,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검사를 해봤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 할아버지는 아내와 20년째 부부관계를 전혀 갖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나이도 있고 서로 불편할까봐 라고 하셨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노년기 부부관계의 단절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호르몬 균형, 면역체계,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병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닌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보아온 사실은 명확합니다. 노년기 부부관계는 금기가 아닌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강은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였던 강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도 잡지 않고 서로 대화도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강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밀감의 부재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합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들은 단순히 성적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뼈 건강, 근육량 유지, 심혈관 기능, 심지어 기억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의 관계 건강을 점검해 볼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 질문에 마음속으로 답해 보세요. 여러분과 배우자는 일주일에 몇 번 손을 잡나요? 한 달에 몇 번 서로를 껴안나요?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사랑해라고 말한 것이 언제인가요? 이런 간단한 신체 접촉과 표현조차 없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 중 부부관계가 활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0년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부부관계는 노년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5세 남궁철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궁 할아버지는 퇴직 후 부인과 함께 정원 가꾸기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TV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부부관계도 가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두 분은 건강검진에서 항상 또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남궁 할아버지의 심장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15년이나 젊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부부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서적, 심리적,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부관계 중에는 옥시토신이라는 사랑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호르몬은 뼈 건강, 근육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부부관계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강요된 관계나 불편한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정한 건강 효과는 상호 존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호르몬 건강 점수를 확인해 볼까요? 다음 증상들 중 해당하는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만성 피로감, 근육량 감소, 기억력 저하, 잦은 감기, 불면증, 안면 홍조, 골다공증, 관절통. 3개 이상이라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는 부부관계의 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유대감과 육체적 접촉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노년기 부부관계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즐거움만 얻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지만 노년기 부부관계의 가장 큰 장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입니다. 이제 그 편견을 하나씩 깨뜨려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나이엔 그런 게 부끄러워. 몸에 무리가 갈까봐 걱정돼. 배우자가 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철선 할머니와 남편 이태산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40년 넘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이태산 할아버지가 전립선 수술을 받은 후 부부관계를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윤 할머니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해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고 이 할아버지는 자신이 더 이상 남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부인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분 모두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윤 할머니는 혈압약을 추가로 복용해야 했습니다. 고립감이 깊어지면서 둘 다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윤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후 두 분은 부부관계가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손잡기, 안마하기, 함께 목욕하기 같은 친밀한 스킨십으로 시작했고 점차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두 분 모두의 건강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윤 할머니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이 할아버지의 우울증 상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노년기의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노인들은 성적 욕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노인의 85%가 70대까지, 50%가 80대까지 성적 욕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오히려 건강의 신호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노년기 부부관계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적절한 부부관계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익명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의 78%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더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제는 서로 말을 꺼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계는 대화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부담스럽다면 오늘 손잡고 산책할까? 어깨가 뻐근한데 안마해 줄 수 있어? 와 같이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진료한 83세 송백현 할아버지와 79세 조혜란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53년 차였지만 최근 10년간 서로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송 할아버지가 저에게 털어놓기를 선생님, 나이가 들다 보니 자신감이 없어요. 예전 같지 않아서. 라고 하셨습니다. 조 할머니도 이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그런 걸 해도 되나 싶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죠. 저는 두 분에게 오늘부터 5분 스킨십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저녁 TV를 끄고 5분 동안 서로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마사지하거나 단순히 안아주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2주 후 진료 때 두 분 모두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 할머니는 혈압이 안정되고 잠도 잘 자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송 할아버지는 관절통이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노년기 부부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관계를 기대하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노년기에는 관계의 형태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성관계만이 아닌 손잡기, 안아주기, 등이나 어깨 마사지하기, 함께 샤워하기 같은 친밀한 스킨십도 모두 중요한 부부관계의 일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규칙적인 친밀감 시간 만들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일들이 노년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15분간 TV와 전화기를 끄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호르몬 균형과 심리적 안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 상태에 맞는 방법 찾기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이 있더라도 부부관계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세나 시간, 방법을 조금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다면 베개를 활용해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심장 질환이 있다면 과도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 성기능 변화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남성은 발기력 저하, 여성은 질건조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치료 가능합니다. 발기부전은 현대의학으로 80% 이상 해결할 수 있고 질건조증도 호르몬, 크림이나 윤활제로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이용매 할머니는 폐경 후 통증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후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는데 5년이나 괜히 고생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년기 부부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 건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77세 허용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5년 동안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었죠. 그러던 중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정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마지막 10년 동안은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단순히 성관계만이 아니라 손잡기, 포옹하기 같은 기본적인 스킨십도 부족했던 것이죠. 저는 정 할머니에게 터치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마사지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셨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결심하셨죠. 3개월 후 정 할머니의 우울증 점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내 몸에 닿으니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신체 접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그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스킨십은 외로움을 줄이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며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아 존중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매력이 없다. 누구도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원한다는 사실은 엄청난 심리적 치유력을 갖습니다. 70세 이상의 노인 부부 20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부관계가 활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아 존중감이 62% 높았고 삶의 만족도는 47%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제 삶의 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친구들도 점차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는 정서적 안정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육체적 관계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샤워하기, 마사지해주기,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고 함께 춤추기, 손잡고 산책하기 같은 활동도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스킨십도 나이가 들면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계획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포옹하기, 자기 전에 손잡고 하루를 정리하기 같은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이 사라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 습관의 문제입니다. 모든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때로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오재혁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기력증에 빠져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춤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살사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아내의 허리를 잡고 함께 움직이다 보니 우리가 다시 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월 후 오 할아버지 부부는 서로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의 정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대화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서로의 필요와 한계,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진정한 친밀감이 시작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요즘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호기심과 애정으로 시작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당신의 생각도 부드럽게 표현하세요. 이런 대화 자체가 이미 친밀감을 높이는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부부관계의 중요성과 그 건강상 이점,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먼저 노년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10단계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천 명의 노인 부부들을 상담하며 개발한 방법입니다. 첫째, 스킨십 시간 만들기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스킨십 시간을 정하세요. TV를 끄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두세요. 처음에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마사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둘째, 매일 한 가지 새로운 접촉 규칙입니다. 매일 서로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촉해 보세요. 아침에 깨우며 등을 쓰다듬거나, 식사 중에 손을 잡거나, 책을 읽으며 머리를 쓰다듬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셋째, 함께 목욕하는 날 만들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목욕이나 샤워를 해보세요.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씻어주는 것은 친밀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불편하다면 적어도 함께 욕실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신체 칭찬하기입니다. 매일 배우자의 신체 중 한 부분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세요. 당신의 손이 참 따뜻해. 당신의 미소가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다섯째, 함께 운동하기입니다. 손잡고 산책하기, 함께 스트레칭하기, 춤추기 같은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함께 해보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부부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친밀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집이 아무리 익숙해도 매일 같은 장소에서는 관계가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하루나 이틀 근처 호텔이나 펜션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일곱째, 함께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마사지 기술, 명상, 요가 같은 새로운 것을 함께 배워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에 신선함을 더합니다. 여덟째, 과거 추억 나누기입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을 함께 보며 그때의 감정과 경험을 나누세요. 과거의 낭만적인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관계에도 활력을 줍니다. 아홉째, 건강검진 함께하기입니다.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면 함께 의사를 찾아가세요. 많은 문제들이 적절한 치료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배우자에게 감사한 한 가지를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표현이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71세 노이자 할머니와 76세 권영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결혼 45년 차였지만 최근 몇 년간 그냥 같이 사는 룸메이트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권 할아버지는 전립선 문제로 자신감을 잃었고 노 할머니는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관심이 줄었습니다. 두 분은 제가 제안한 30일 스킨십 도전에 참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 손잡기부터 시작했고 점차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권 할아버지는 아내가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 허 할머니는 남편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두 분 모두의 건강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권 할아버지의 혈압이 안정되었고 노 할머니의 불면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관절통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친밀감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치유력입니다.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섹스가 아닌 친밀감입니다. 성관계가 어렵거나 불가능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중하며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배우자의 손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거나 단순히 안아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더 다양한 접촉을 시도해 보세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활발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8% 낮고 심장질환 위험은 35% 낮으며 평균 수명은 약 8년 더 길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 90대라도 친밀감을 표현하고 경험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노년기 부부관계에 대한 편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변화를 시작한다면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노년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